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55살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3남매 중 맞이에요. 저 밑으로 둘째 동생 민수가 있고 막내 동생 민호가 있죠. 어머니는 올해 75이시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10년 전 여름이었죠. 아침 일찍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엄마가 몸이 이상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말이 어눌하고 힘이 없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말이 잘 안 나와. 손도 움직이질 않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죠. 평소엔 30분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엄마.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께 달려갔죠. 어머니의 얼굴 한쪽이 축 처져 있었어요. 입도 비뚤어져 있었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어머니는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를 실어갔어요. 저도 함께 탔죠.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뇌졸중 같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뇌졸중.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둘째 민수한테요. 민수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심각해. 응, 뇌졸중 같대. 빨리 와. 누나, 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저녁에 갈게. 민수야,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회의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알았어, 알았어.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막내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누나, 나 지금 부산이야. 출장 와 있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헐. 심각해. 응, 지금 응급실이야. 누나, 미안한데 나 오늘 중에는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거든. 내일 첫 차 타고 올게. 민호야. 누나가 일단 있잖아. 나 내일 바로 갈게.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한데 동생들은 회의가 중요하고 미팅이 중요하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우측 반신마비가 왔고요.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오래 받아야 해요. 빠르면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되나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둘째 민수가 도착했어요. 누나,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셔. 뇌경색이래. 심각해. 반신마비 왔대. 말도 잘 못하시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재활치료 받아야 한대. 혼자 생활은 못 하신대. 그럼 요양원 같은 데 모셔야 하나?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지.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소리만 나왔죠. 엄마, 괜찮아. 곧 나으실 거야.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지만,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죠. 그렇게 어머니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막내 민호도 올라왔어요. 삼남매가 모두 모였죠. 엄마, 우리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 병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모시든지 요양병원으로 가시든지 정해야지. 제가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누나도 일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민호도 동의했어요. 맞아, 누나. 요양병원이 나을 것 같아.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게 마치 버리는 것 같아서요. 알았어. 일단 알아볼게.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삼남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해.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우리가 부담해야겠네. 삼남매니까 한 명당 30만 원씩.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거부하셨어요. 집, 가, 고, 계십. 어머니는 어눌한 말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 근데 집에서는 누가 돌봐드려? 우리 다 일해야 하잖아. 나, 집, 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차마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가 없었죠. 알았어,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모실게. 순이야, 너 괜찮겠어? 민수가 걱정했어요. 응, 내가 일 그만두고 엄마 모실게. 누나,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살지 뭐. 그렇게 저는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셨죠.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보,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요양병원은 싫다시잖아. 내가 모실게. 그래도 당신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부 간병의 고통.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깨워야 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죠. 어머니는 오른손을 못 쓰셔서 제가 다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넘게 걸렸죠. 엄마, 천천히 드세요. 으, 어머니는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자꾸 사례가 들어서 기침을 하셨죠. 식사가 끝나면 약을 챙겨 드려야 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뇌졸중 재발 방지약. 한 줌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활 운동을 시켜드렸어요.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대로요. 엄마, 이 손 들어보세요. 천천히. 안 돼.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됐어요. 아침 식사, 재활 운동, 점심 식사, 낮잠, 오후 재활 운동, 저녁 식사, 목욕. 목욕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 몸을 들어 올려서 욕실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한 번은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실 뻔했어요. 어머.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붙잡았죠. 하지만 제 허리가 삐끗했어요. 아야. 순. 히. 야. 이. 안. 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조심했어야죠. 그날 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파스 붙이면 나을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다간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밤중에 자꾸 깨셨거든요. 순이야. 화장실. 네, 엄마. 제가 모셔드릴게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화장실로 모시고 일을 보시게 하고 다시 침대로 모시고 한밤에 서너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없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저는 점점 녹초가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민수와 민호가 번갈아 가며 왔죠. 누나, 힘들지? 응, 좀 힘들어.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써. 민수는 봉투를 건네줬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고마워. 엄마, 잘 계시죠? 민수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막내 민호도 비슷했어요. 누나, 수고 많아. 이거 엄마 용돈이야. 봉투를 건네고 잠깐 있다가 갔죠. 동생들이 올 때마다 속상했어요. 돈만 주고 가면 다냐? 잠깐이라도 엄마를 돌봐줄 생각은 안 하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돈이라도 보내주니 고맙다고 생각했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장모님은 내가 볼게.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죠.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엄마 돌보느라 바빠. 힘들겠다. 동생들은 안 도와줘. 돈은 보내주는데 직접 돌보지는 않아. 그래도 너무 힘들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싫어하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순이야, 울지 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실수하셨어. 뭐, 기저귀를 제대로 안 채워서. 침대가.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양보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그게 좋겠어. 당신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 보여. 다음 날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어요. 주 5일, 하루 4시간 오는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양보호사를 쓰려고 하는데. 얼마야? 한 달에 150만 원이래. 그럼 우리가 더 내야 하는 거네? 응. 한 명당 50만 원씩만 더 내주면 돼. 누나, 나 지금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 내느라 빠듯해. 50만 원씩이나. 그럼 어쩌라고?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알았어, 알았어. 50만 원 보낼게. 민호한테도 전화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누나, 나도 요새 힘들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민호야, 내가 진짜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알았어. 50만 원 보낼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엄마가 나으실 때까지지. 그게 언제야? 평생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 동생의 말에 화가 났어요. 야, 너도 엄마 자식이잖아.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누나, 나도 희생하고 있어. 돈 보내주잖아. 돈만 보내면 다야. 한 번이라도 와서 엄마 돌봐줘 봐. 누나, 나도 바빠.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결국 요양보호사를 구했어요. 김순자 씨라는 50대 아주머니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순자예요.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자 씨가 오고 나서 조금 나아졌어요. 오전에 4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병원비, 약값, 요양보호사 비용, 기저귀 값. 한 달에 거의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연금 150만 원, 동생들이 보내주는 돈 각각 100만 원씩, 총 350만 원으로는 부족했죠. 남은 돈은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산부 어머니의 회복. 1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덕분이었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아직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순이야, 고맙다. 엄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건강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나 집 가고 싶어.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아니, 내 집, 우리 집. 어머니는 당신이 살던 집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 그 집은 지금 비어 있어요. 엄마 혼자 계실 수 없잖아요. 나 가고 싶어. 제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당신 집에 가고 싶대. 그래. 근데 그 집 오래 비워둬서 관리가 안 됐을 텐데. 우리 한번 가서 청소하고 주말에라도 엄마 모시고 갈까? 그래, 그러자. 주말에 삼남매가 모여서 어머니 집에 갔어요. 1년 만에 가는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우와, 진짜 오래됐네.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온 집안을 청소했죠. 청소를 하다가 민호가 말했어요. 근데 누나, 이 집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 다시 여기서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팔든지 새를 놓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신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집 값이 얼마인데. 민수도 거들었어요. 민호 말도 일리가 있어. 이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은 넘을 거야. 그냥 놔두기엔 아까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 계신데 집 팔 생각을 해. 누나, 오해하지 마. 당장 팔자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다음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엄마, 다 왔어요. 엄마 집이에요. 네. 집.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어요. 집 안을 둘러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여보, 당신 보고 싶어.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우리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순이야, 나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엄마, 여기서는 누가 돌봐드려요? 혼자 계실 수 없잖아요. 나 혼자. 괜찮아. 안 돼요, 엄마. 위험해요.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가져.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나 알아. 내가 오래 못 살아. 엄마, 순이야. 너, 나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왔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장모님 말씀이 맞아. 당신이 이렇게 희생한 거 당신 동생들도 알아야 해. 그래도 유언장이라도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힘들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생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나 변호사 만나고 싶어.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 쓰고 싶어. 엄마, 너 혼자 나 돌봤잖아. 내 재산 너 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죠. 엄마, 그럼 민수랑 민호는 어떻게 해요? 걔네는 돈만 보냈잖아. 너처럼 희생 안 했어.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동생들이었잖아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내 결심 확고해. 변호사 불러줘. 결국 저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집으로 왔죠.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의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유언장 쓰고 싶어요. 어머니는 어눌한 말투로 설명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 집 10억, 시골 땅 5억, 예금 3억, 총 18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재산이 18억이나 되는 줄 몰랐거든요.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시겠습니까? 큰딸, 순이한테 다 줄 거예요. 다요? 다른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 있는데 돈만 보냈어. 순이만 나 돌봤어.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유류분이 있습니다.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상관없어.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고민 끝에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유언장을 쓰셨어. 유언장, 갑자기 왜? 엄마가 재산을 나한테 다 주신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다. 응.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 그게 말이 돼.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민수야, 나는 10년간 엄마 모셨어. 너는 돈만 보냈잖아. 돈만, 나도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 그게 얼만데. 그래, 돈은 고마워. 근데 누가 직접 엄마 돌봤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다
내가 했잖아. 그래서 엄마 재산 18억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18억이 뭐가 중요해? 나는 10년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엄마 돌봤어.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싸웠어요. 막내 민호한테도 전화했는데 반응은 비슷했어요. 누나, 그건 불공평해. 우리도 유류분 청구할 거야. 민호야, 누나가 고생한 건 인정해. 근데 그래도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가족이 돈 때문에 갈라서는구나. 사부 갈등의 시작. 유언장 작성 후 동생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민수와 민호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한 달에 보내주던 돈도 뚝 끊겼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동생들이 돈을 안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 결국 제 남편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대야 했어요.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괜찮아. 장모님이시니까.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동생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병원비 좀 보내줘. 우리만으로는 힘들어. 누나, 엄마 재산 다 가질 거면서 왜 우리한테 손 벌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시잖아. 누나도 알잖아. 엄마가 오래 못 사실 거라는 거. 엄마 재산 받을 거면 지금 병원비도 누나가 내야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바빠. 끊을게. 동생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어느 날 민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누나,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 유언장 말이야.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법적으로 우리한테도 유류분이 있대. 옆에 있던 변호사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의 재산이 18억이라면 9억은 자녀들의 유류분입니다. 3명이니까 1명당 3억씩이죠. 그럼 저는요? 순희 씨도 3억을 받으시고 나머지 9억을 받으시면 총 12억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 계신데.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너 10년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근데 그거 고생했다고 18억을 다 가지는 건 아니잖아. 민수야. 민수는 냉정했어요. 누나, 우리 법적으로 처리하자. 변호사 통해서. 민수와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도 변호사 선임하자.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야. 당신이 고생한 게 사실이잖아. 다음 날,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대요. 네,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이 있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어머님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재산 분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소송이요? 네. 동생분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민수랑 민호가 유류분 청구한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갖고. 엄마, 재산을 법적으로 나눠 가지겠대요. 그 놈들이. 감히.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순이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가 싸우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야. 숨이 차.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죠.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퇴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부 투자 사기의 유호. 안녕하세요. 순이 씨 맞으시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예요. 부동산 투자요? 네, 어머님께서 시골의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그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어머님 땅이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현재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7억에 사드리겠습니다. 2억이나 더 준다고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사시려고 하세요? 그 땅이 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위치거든요. 어머님께서 파시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김대호 씨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개발 계획서, 지도, 각종 문서들. 보세요. 이게 개발 계획입니다. 3년 후면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럼 팔지 말고 기다리면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개발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불확실해요. 지금 확실한 돈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7억이면 어머니 병원비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땅 주인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셔야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김대호 씨는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글쎄,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운데. 그치, 나도 그래. 일단 시골 땅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시골에 갔어요. 어머니의 땅을 보러요.
땅은 한적한 시골에 있었어요. 주변에 논밭만 있고 개발될 기미는 전혀 안 보였죠. 여보, 여기가 개발된다고? 잘 모르겠는데. 마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여기 개발 계획 있다는 거 아세요? 개발, 무슨 개발? 신도시 개발이요. 그런 거 없는데? 여기는 농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 자체가 안 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대호 씨가 거짓말을 한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땅이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5억 정도 됩니다. 개발 계획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농지라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요. 역시 사기였어요. 저는 김대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대호 씨, 저 땅 안 팔겠습니다. 왜요? 좋은 조건인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개발 계획 없더라고요. 거짓말 하신 거죠? 아, 그게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됐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김대호 씨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순희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가 아닙니다. 정말 개발 계획이 있어요. 증거 있어요? 김대호 씨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김대호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갔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김대호라는 사람 만났어. 응, 만났어. 근데 사기꾼 같더라. 나한테도 연락 왔어. 엄마 땅을 7억에 사겠대. 민수야, 그거 사기야. 개발 계획 같은 거 없어. 그래, 나는 팔까 했는데. 절대 팔지 마. 사기꾼이야. 민수도 김대호 씨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엄마 땅 지분 팔았어. 뭐라고? 김대호 씨한테 팔았어. 내 지분만. 야,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사기라고. 누나는 사기래도 나는 믿어. 7억 받았어. 민호야, 너 정신 나갔어. 그 땅은 아직 엄마 거야. 나는 내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판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호야. 민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동생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육부 가족의 붕괴. 민호가 사기를 당한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김대호 씨는 민호한테서 돈을 받고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발 계획 서류도 다 가짜였대요. 민호는 7억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1억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김대호 씨가 사라진 거죠. 민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 사기당했어. 김대호 그 새끼가 사라졌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누나, 어떻게 해? 나 그 돈으로 빚 갚으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어. 응, 했어. 근데 잡기 어렵대. 민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빚까지 있었다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땅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가 화를 냈어요. 민호 그 자식이 혼자 땅을 팔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민수는 민호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누나, 민호 고소할 거야. 공동 소유인 땅을 허락 없이 팔았어. 민수야,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이고 뭐고 없어. 법대로 할 거야. 가족이 완전히 갈라섰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하겠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재산이 많아서. 어머니는 자책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 아파. 가슴이 아파.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슴 통증 호소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를 실어 갔어요. 병원에서 응급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이요? 네, 심장에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저는 당장 그 돈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3천만 원 필요해. 민수야, 제발. 엄마 목숨이 위험해. 누나, 나도 돈 없어.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민수야. 미안해, 누나. 나 진짜 없어.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한데. 3천만 원. 여보, 우리 예금에 그 정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일단 대출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했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1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때 의사가 다시 왔어요. 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어요. 수술하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결국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는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순이야,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내가 살았구나. 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수와 민호한테 어머니가 수술 잘 받았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약해지셨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수술비 얼마 들었니? 3천만 원이요. 그 돈 어디서 구했니? 대출 받았어요. 괜찮아요. 미안해. 순이야,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냥 멍하니 계시기만 했죠.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7부 마지막 대화. 어머니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죠. 엄마, 밥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됐어. 나, 죽고 싶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동생들이 연락을 안 해요. 그게 문제네요. 가족들이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셔. 한 번 와줄 수 없어. 누나, 나도 바빠. 민수야, 제발.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셔. 한참을 설득한 끝에 민수가 오기로 했어요. 민호도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죠. 주말에 삼남매가 모였어요. 1년 만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야, 민호야, 왔구나. 네, 엄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정리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엄마, 재산을 법대로 나누자. 유류분대로. 민수야, 엄마가 유언장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알아? 알아. 누나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민호도 말했어요. 맞아, 누나.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너희가 엄마 자식이면 10년간 어디 있었어? 돈만 보냈잖아. 돈이라도 보낸 게 어디야? 누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엄마 돌봤어. 우리는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만해. 우리는 모두 놀라서 어머니를 봤어요. 그만. 싸워. 제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어. 엄마. 내가. 재산. 없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안 싸웠겠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만 되었네. 엄마, 민수야,
민호야, 너희도 미안해.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우리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죄송해요. 민호도 사과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드셨죠.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도 미안해. 앞으로 엄마 병원비는 우리가 같이 부담하자. 3등분으로. 정말. 응. 내가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 민호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누나. 앞으로 자주 올게. 고마워. 우리는 화해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죠.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순이야, 가까이 와봐. 네, 엄마.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이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나 알아. 오래 못 살 거라는 거. 엄마. 순이야. 유 원장. 다시 쓸 거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공평하게 나눠줘야 해. 너희가 싸우는 거 보기 싫어. 어머니는 다음 날 변호사를 불러서 유 원장을 다시 썼어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주시겠다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밝아지셨어요. 우울증도 나아지는 것 같았죠. 팔부 또 다른 시련. 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 씨, 어머님 명의로 대출이 또 있으신데요. 네, 무슨 대출이요? 3천만 원 대출이 있습니다. 연체가 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신청자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대출을 나 모르는데 이상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1년 전에 민호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민호야, 너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았어.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누나, 그게 뭐야? 어떻게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급하게 필요했거든. 그래서 엄마 명의를 도용해. 그게 말이 돼? 미안해, 누나. 미안하면 다야? 지금 연체되고 있어. 빨리 갚아. 누나, 나 지금 돈 없어.
민호는 김대호한테 사기당한 후로 빚이 많았어요. 대출을 갚을 형편이 안 됐죠. 결국 제가 그 대출까지 갚아야 했어요. 여보, 우리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저는 10년간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깨서 대출을 갚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저축은 모두 바닥났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알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땅에 재산세가 밀려 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재산세까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그것도 제가 냈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재산세 500만 원 나왔는데 좀 나눠서 내자. 누나, 나도 요즘 힘들어. 회사 구조조정으로 월급이 깎였어. 그래도 미안해, 누나. 다음 달에 보낼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도 엄마인데.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딸이 내년에 대학에 가거든요.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일을 하려니 쉽지 않았죠.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최신 업무를 따라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집에서 어르신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근무하시기 어려우시겠는데요. 면접관들의 말에 좌절했어요. 결국 저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이었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월급 100만 원을 받았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나마 도움이 됐어요. 오전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어머니를 돌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동료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 늙어 보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젊고 활기찼는데, 이제는 완전히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구부 어머니의 마지막.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어요. 어머니를 돌본 지 총 12년이 됐죠.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야.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내가 느껴. 나 곧 갈 거야.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엄마, 엄마.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세요. 저는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위독하셔. 빨리 와. 민수와 민호가 황급히 병원에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순이야, 민수야, 민호야. 네, 엄마. 우리 다 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네, 엄마. 그럴게요. 순이야, 너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을 거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수야, 민호야, 누나, 잘 모셔라. 알았지? 네, 엄마. 어머니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 우리는 울부짖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말했어요.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년간 제 전부였던 어머니. 이제 정말 가신 거예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조문객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순이 씨, 정말 효녀십니다. 12년간 어머님을 모시다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저 멍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3남매가 모였어요. 이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말했어요. 응.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쓰셨으니까 3등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 재산은 총 18억이었어요. 집 10억, 땅 5억, 민호가 판 부분 제외, 예금 3억. 한 명당 6억씩 받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식부 그리고 깨달음. 재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가 어머니 명의로 받은 대출 3천만 원, 제가 갚았던 재산세 500만 원,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로 쓴 돈들. 이 돈들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민수가 물었어요. 내가 다 냈잖아. 이걸 먼저 정산해야지. 누나, 그건 누나가 알아서 낸 거잖아. 뭐, 내가 알아서. 우리는 몰랐잖아. 누나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처리했잖아. 너희한테 말했어. 근데 너희가 돈 없다고 했잖아. 증거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순이 씨가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세요? 네, 영수증이랑 통장 기록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유산에서 빼고 순이 씨가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8천만 원이었어요. 대출 3천만 원, 재산세 500만 원, 병원비 2천만 원, 그 외 간병 비용 2,500만 원. 12년간 쓴 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들은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럼 18억에서 8천만 원을 빼면 17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3등분하면 한 명당 5억 7,333만 원씩입니다. 순이 씨는 5억 7,333만 원에 8천만 원을 더한 6억 5,333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12년간 제 인생을 포기하고 돌봤는데 고작 8천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산 분배가 끝났어요. 민수와 민호는 각자 돈을 받고 기뻐했어요. 와, 5억 7천만 원이나 받았네. 이 돈으로 빚 다 갚고 집도 살 수 있겠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였어요. 민수와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누나 덕분에 엄마가 오래 사셨어. 고마워. 그래. 누나, 이제 누나도 좀 쉬어. 12년간 정말 힘들었을 거야. 민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응. 동생들이 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12년간 제 인생을 희생했어요. 일도 그만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오직 어머니만 돌봤죠. 그리고 결과는 동생들보다 8천만 원 더 받는 것. 한 달에 계산하면 66만 원. 내 12년의 가치가 한 달에 66만 원이라는 거야. 속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깨달았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어머니를 돌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들.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던 순간,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던 순간,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순간, 그 모든 게 제 재산이었어요. 민수와 민호는 돈을 받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없었죠.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너는? 나 후회돼. 뭐가? 엄마한테 잘 못해드린 거. 누나가 고생하는데 나는 방관만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 그래도 누나한테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누나.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도 후회해. 엄마한테 잘해드릴 걸. 동생들도 깨달은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지금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가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랑 민호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셔서. 산소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후에 재산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유언장도 쓰시고 자식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분들, 힘들어도 사랑으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형제들과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12년간 고생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